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경북경찰청이 포항시 간부 공무원의 사무실과 자택을 뇌물수수 혐의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서는 곡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 흥해읍 곡강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이곳에서 진행 중인 아파트 건설 사업과 관련해 경북경찰청이 포항시 간부 공무원 1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이 간부 공무원은 시행사 관계자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이 곡강지구 아파트 인허가 과정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파트 지으려고 시행을 하고 해가 그 허가가 잘 안 나가지고 여러 절차를 많이 거쳐야 되니까 그것도 포항시에 뭐 부서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경찰은 지난 22일 증거물을 찾기 위해 포항시 공무원과 시행사 관계자의 사무실과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배우자와 함께 곡강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조합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포항시는 경찰 조사로 관련 혐의가 드러날 경우 징계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법기관에 최종 사건 결과가 나오면은 통보가 되면은 저희들이 징계 기준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은 자신이 조합원으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일부 마찰이 있었을 뿐 본인은 인허가 업무와는 관련도 없고 뇌물을 수수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곡강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지난 2005년 시작돼 현재 1,500가구의 아파트 건설을 추진 중인데 조합장이 수차례 바뀌는 등 내홍을 겪으면서 18년째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끝난 가운데 경북 국회의원 13명 중 상임위원장은 없고 간사는 5명이 배분됐습니다. 경북 동해안 의원 가운데는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의 김정재 의원이, 위원으로는 김희국 의원이 배정됐습니다. 또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의 김석기 의원이, 법제사법위에는 박형수 의원이 배정됐습니다. 경북에서 오늘 0시 기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3,355명 발생했습니다. 시군별 신규 확진자 수는 포항 717명, 경주 196명, 울진 30명, 영덕 9명이며 사망자는 3명이 늘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경북의 일일 평균 확진자는 2,850.3명이며 코로나19 병상 가동률은 26.4%입니다. 백강훈 포항시 의회 의원이 포스코홀딩스 본사 포항 이전과 관련해 포스코홀딩스가 포항시와 포항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 의원은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포스코홀딩스가 관련 TF 구성에 있어 당초 부사장급을 요구한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제철 소장을 단장으로 선임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백 의원은 이어 이런 작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본사 포항 이전 약속 또한 공연불에 지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최종호 회장의 설명과 시의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두 번째 5분 발언에 나선 최광열 의원은 지난 14일 남구의 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타워 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포항시의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울진군 의회에서 국민의힘이 의장단과 위원장을 독식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무소속 안순자 울진군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제9대 의원 8명 가운데 3명이 무소속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예결산, 행정사무감사, 원전특위위원장을 모두 국민의힘에서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위원장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것은 의장단이 독단과 독선으로 의회를 이끌어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오전 5시 45분쯤 경부 고속철도 고모역과 신경주역 구간에서 신호장애가 발생해 KTX와 SRT 상하행선 열차 운행이 최장 70분가량 지연됐습니다.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오늘 새벽부터 이 구간에서 기관차의 신호장치가 꺼지는 장애가 발생해 열차 안전을 위해 최고 속도를 시속 300km에서 170km로 낮춰 운행했습니다.
신호장에는 오전 10시 3분쯤 복구돼 열차 운행이 정상화됐지만 고속열차 34편이 10분에서 70분가량 지연 운행해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중복인 오늘 경북 동해안은 평년 기온을 밑돌며 덜 더웠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든든한 보양식 챙겨 드셨나요? 오늘은 삼복더위의 절정인 중복이었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평년 기온을 조금 밑돌면서 내륙 지역보다는 덜 더웠는데요. 내일은 오후 들어서 가끔 흐린 하늘을 보이겠지만 오늘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높음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21도에서 23도 분포로 경주는 오늘보다 2도가량 낮게 시작하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과 포항 27도, 영덕 29도, 경주 31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거나 2도에서 3도가량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2도, 독도 23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울릉도 26도, 독도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1m, 남부 해상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에도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고요. 주 후반 들어서 포항의 한낮 기온도 30도까지 오르면서 낮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지난 22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신임 도당위원장의 이미자 의원을 합의 추대로 선출했습니다. 이미자 의원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폭염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이 복지 사각지대 대상 598세대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해 위기 가구로 판단되면 복지, 보건, 주거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모니터링도 실시합니다. 지난해에도 여름철 폭염 대비 위기 가구 377세대에 복지 상담 지원과 함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불법 포획한 고래를 운반하거나 유통하는 데 관여한 7명에게 각각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3단독 김배현 판사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등 7명에게 벌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밍크고래 고기가 담긴 자루 80개를 포항의 한 항구로 운반하는 등 고래를 불법 소지하거나 유통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